자, 봅시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좀 큰데. 자, 백스쿼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50대 남성 회원님이 계십니다. 바벨 견창을 하는데 오른쪽 견창은 잘 되는데 왼쪽 어깨가 외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견착이 되지 않고 어깨 쪽에 통증을 느끼셔서 캐틀벨을 앞쪽에 두고 하는 고블리 스쿼트로 대체하였습니다. 어깨 움직임을 테스트 해봤을 때 외회전, 차렷 상태에서 팔만 뒤로 보내는 동작 이렇게 두 가지 동작에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주변 근육들을 풀고 다시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은 줄었는데 다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통증은 절반 줄었다 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원래 첫날 테스트에서 통증이 1, 2까지 더 줄어야 했는데 피드백이 부족했던 거지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통증이 주는 게 맞는 방향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자, 두 가지가 아니고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자, 바벨 견창은 뒤로 보내는 거죠. 뒤로 보내는 게 안 되니까 앞으로 하니까 대체는 가능하지만 고블린 스쿼트 같은 경우는 중량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바벨로 넘기려고 했는데 지금 외회전하고 차례 뒤로 보내는 동작에 통증을 느끼셨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바벨 견착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벨 견착은요. 외회전이 아닙니다. 외회전이 아니고요.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그림 보여요. 이게 이렇게 견 이렇게 견착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 견착은 외회전 견착이 아니고요. 날개뼈가 잠깐만요. 날개뼈를 뒤로 완전히 다 모아야 돼요. 자,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는 그냥 후인이죠. 뒤로만 보냈잖아. 이미 뒤로 다 보냈을 때 손이 그러니까 바벨이겠죠. 바벨이 목 뒤로 넘어가요, 이미. 이런 외회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견착을 외회전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외회전에서 잠시만요. 이 마이크가 외회전에서 뒤로 가도요. 바벨을 걸 수는 있는데 견착이 위로 눌리잖아요. 무게를 못 버팁니다. 외회전에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보내서 뒤로 근육을 완전히 중부 승모근과 능형근을 완전히 뒤로 모아서 잡아야 되거든요. 견착을 외회전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첫 번째 착각하신 거. 두 번째, 근육을 풀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운동할 때는요. 스트레칭이 아니죠. 푼다고 해서 통증 안 떨어집니다. 보상작용은 특정 근육의 힘을 못 써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풀어봤자 다시 또 걸려요. 그러니까 풀어서 통증 떨어진 거는 운동하면 바로 돌아옵니다. 풀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바벨 견창 이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 자, 요걸로 잠깐만요. 지금 제가 화면 공유 좀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외회전입니까? 외회전 아닙니다. 이 승모근으로 아예 이거를 하이바잖아요. 지금 이게 상승모근, 중승모근 이거를 꽉 해가지고 뒤로 꽉 모아서 걸치는 거예요. 외회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을 위로 걸치는 게 바벨 견착입니다. 프리웨이트에서. 외회전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외회전으로 보이세요? 아니죠. 외회전 아닙니다. 오히려 팔각도는 보시면은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승모근으로 바벨의 무게를 받아야 그 무게를 버텨서 하체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외회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걸치는 게 아니에요. 뒤로 다 쪼아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회전 가동 범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푸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푸는 게 아니고 뒤로 다 쪼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게 통증이 조금씩 알아서 쭉 주냐고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알아서 안 줄어요. 줄 거면 한 방에 다 줄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심인데 5로 줄었잖아요. 그걸 반복한다 해서 점점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딱 걸면은 팍팍팍팍 줄어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볼까요? 자, 2번 질문 볼게요. 자, 뉴만, 켄달, 얀다, 셜리 사면에 대한 책의 원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 이외에도 도움이 된 책, 생각 일치하는 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이 각각의 책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재활이나 이런 움직임, 회복 이런 데서 바이블처럼 쓰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특정 재활에 대한 이론서라기보다는 기본서에 가까워요. 기본서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뭐 이쪽에도 뭐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각각 책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참고로 제가 뉴말 켄달 얀다는 제가 세미나한테 다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견해를 제가 붙이기에는 뭐 조금 강의 때 하나하나 하면서 이거는 뭐 비슷하다 뉘앙스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책의 견해는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기본서니까. 그리고 저랑 생각이 일치하는 책이 있냐고 물어보면 없어요. 근데 뭐 제가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없다라기보다는 뭐 저도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지금 거의 4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트레이닝 서적을 거의 다 보고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데 저랑 제가 하는 그 관점과 비슷한 책은 아직은 못 봤어요. 보면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뭐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뭐 나중에라도 보면은 열심히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3번 질문 볼게요. 자, 하체 운동 시간에 원래 그 데드리프트를 하는 도중 회원님께서 자기 입에서 드르륵거리는 느낌이 난다 해서 촉진을 했는데 고관절이 수축할 때 힙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확실한 건 근육의 느낌이었습니다. 비교해보자면은 반죽이 이쁘게 펴진 게 아닌 어느 부분이 뭉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증은 전혀 없고 그냥 신경만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가는지 물어봤는데 자극은 잘 느껴진다고 했는데 이건 풀기만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풀고 초과로 느낌이 없어질 때까지 방법을 찾아야 할 거예요. 자, 이거 튕기는 건요. 고관절 외회전근입니다. 힘이 잘 들어가는 드르륵은 고관절 외회전근에서 힘이 새는 거야. 힘이 새는 거기 때문에 이 고관절을 완전히 제대로 끼우면은 괜찮아집니다. 이것도 제가 이미지를 하나 찾아서 이미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이시죠? 여기가 겉근육이고요. 여기가 속근육입니다. 그럼 엉덩이 운동할 때 고관절이 신전수축이 일어나면서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힘을 받는 애는 누구예요? 당연히 대둔근이겠죠. 외회전근은 뭡니까? 대둔근이 수축을 하는 동안에 관절을 붙잡아주고 있는 애인데 얘가 이쪽에서 이미 조금 타이트한 상황에서 힘을 이 외회전근으로 받아버리면요. 어쨌든 얘들도 앉는 동안에 늘어나줘야 되는데 얘가 근육이 탕탕 튕깁니다. 넘어갑니다. 이게 대퇴근막 장근의 스냅핑 증후군처럼 약간 넘어가는 거랑 비슷한 뉘앙스예요. 근데 결국 뭐다? 얘가 단순히 1차원적으로 보면은 얘들이 타이트해서 그렇다. 스냅핑 증후군도 보면은 대퇴근막 장근이 타이트해서 그렇다라고 끝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타이트해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고관절이 완전히 끼워지지 않고요. 완전히 끼워지면 대둔근으로만 힘을 받기 때문에 얘들이 직접적으로 힘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대둔근이 힘을 놓쳐. 내려가는데 완전히 놓치진 않지만 살짝 놓치면은 얘가 근육이 이렇게 팅 넘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탕 튕깁니다. 고관절이 완전히 끼워져야 돼요. 이거는 힘이 완전히 새는 느낌은 아니지만 제대로 안 끼워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통증은 잘 안 생겨요. 근데 결국 이것도 이제 중량이 올라가거나 강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조금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 외회전근이 보상작용으로 넘어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 외회전근이 점점 타이트해지면은 고관절이 점점 더 비틀어지겠죠. 안 맞겠죠. 그러면은 그게 힘이 점점점 셉니다. 결국은 세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고관절을 완전히 끼워서 힙에 잘 들어갈 수 있게 꽉 고관절을 확 끼워서 동작을 진행하면은 안 빠집니다. 풀어서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힘을 완전히 못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푸는 걸로는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다음 볼게요. 9분 40초. 자,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자, 똑바로 누워서 자면은 종아리가 당기고 불편합니다. 위에서 근막이 잡아당기는 느낌입니다. 물론 근기능 평가를 해야 알겠지만 임상시 어느 근육 쪽 문제인 경우가 많을까요?
많았을까요? 누워서 똑바로 자면은 종아리가 당기고 불편한데 위에서 근막이 잡아당기는 느낌이네요. 이거는 사실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움직임이 누워서죠. 누워서는 바로 캐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 움직임 어쨌든 근육이 고장났다는 거는 특정 움직임에서 고장나는 거니까 그 움직임을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 유추를 가능해요. 걸을 때, 앉을 때, 앉았다 일어설 때, 원래 그 데드리프트 다 유추가 가능한데 누운 상태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죠. 심지어 힘도 완전히 푼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 가지를 유추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발 모양도 좀 봐야 돼요. 원래라면은 모양을 볼 필요가 없지만 지금 정보가 누워서밖에 없죠. 그럼 누워서 최대한 내가 정보를 가져갈 건데 누워서 정보를 가져갈 게 발밖에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게 발목이 이렇게 많이 처진 분들이 있어요. 많이 축 처진 분들은 발목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된 분들은 앞쪽에 있는 전경골근도 고장난 상태고 종아리도 완전히 고장난 상태예요. 기본 값으로 종아리 텐션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못 서 있죠.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잡는데 누운 상태에서 얘가 축 처지면서 오히려 그게 종아리의 단축을 일으키면서 당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면은 허리 쪽으로는 제가 굳이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럴 거면은 저림이 같이 있거든요. 누울 때 종아리 저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당긴다고 하고 직접적으로 잡아당기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발목이 처졌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처지면서도 밑에서죠.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완전히 바깥으로 벌어진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외회전된 상태가 아니고 고관절이 힘이 풀려서 완전히 이렇게 나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 나간 상태는 고관절이 풀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포지션 자체로는 종아리가 직접적으로 잡아당기진 않거든요. 뭐 제가 더 봐야 알겠지만 지금 그냥 질문하신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상태여서 평상시 때도 이런 상태면 평상시 때 계속 종아리에 광인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웠을 때 다리가 발목이 힘이 풀리면서 요 자세에서 텐션이 오히려 종아리로 더 강하게 가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제 추측입니다. 정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무거운 걸 나르다가 골반이 우측으로 완전히 빠져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날 때 그리고 누웠다 일어날 때 너무 아파하십니다. 근육을 다 풀고 골반에 끼워 넣는 것까지도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데 이럴 땐 어떤 걸 우선해야 할까요? 자, 우선 일단은 허리 염자가 일어났죠. 그러면은 일단은 앉았다 일어날 때 누웠다 일어날 때는요. 어, 뭐 푸는 걸로는 이미 염자라는 거는 담결린 것처럼 특정 근육이 과긴장됐기 때문에 안 풀립니다. 그리고 골반을 끼워 넣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골반 끼워 넣었다는 그 말 자체가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쵸? 골반에 끼워 넣는 게 누워서 끼워 넣는 것도 있고 앉아서 끼워 넣는 것도 있고 서서 끼워 넣는 것도 있고 힙힌지를 끼워 넣는 것도 있고 스쿼트도 끼워 넣는 거고 뭐 고관절을 접었다 폈다 하는 모든 동작이 사실은 끼워 넣는 동작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끼워 넣는 것까지 하면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골반이 다 안 끼워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요게 급성인 경우는 1, 2주 동안은 뭘 해도 안 됩니다. 급성인 경우는 무조건 절대 휴식이 제일 낫고요. 1, 2주 정도 지나서 최소한의 거동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게 한번 뜨끔한 경우에는 힘의 방향이 완전 바뀌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자, 허리 딱 뜨끔했어. 뜨끔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렇게 되던 것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돼요. 원래 이렇게 되던 것도 고정돼 버리잖아. 이렇게 못 움직이잖아. 이미 지금 그 힘의 그 보상작용이 극단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냥 허리 쪽으로 완전 경직이 다 돼버린 거야.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힘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태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끼워 넣었다는 표현 자체는 제 입장에서는 재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워 넣어도 안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잘 안 끼워진다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잘 끼워졌다는 그 의미 자체에서는 힘, 내가 원래 써야 되는 힘의 방향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갔다는 걸 의미해요. 정상적으로 힘이 안 써진 거는 제대로 끼워 넣어진 상태가 아예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급성인 경우에는 절대 휴식. 그 다음에 진행을 할 때는 보세요. 무거운 거 들다가 갔죠. 그러면은 서서 골반 못 접어요. 힙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던 대로 어떻게 했어요? 누워서 앉아서 서서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천천히. 우측으로 빠진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못 버틴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간 사람들은 좌우 다 고장 났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급성일 때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골반이 풀려 있는 느낌일 때는 골반 내외전 운동을 해야 되나요? 내전근 운동도 도움이 되나요? 자, 이런 질문은요. 우선은 질문하신 선생님이 일반인 분이시면은 뭐 일반인 포함입니다. 이게 평가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풀려 있는 이 느낌이 얼마나 막연합니까? 내외전 운동을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내외전이 안 될 때 내외전 운동을 하는 거고요. 내전근 운동은 언제 하나요? 내전근이 안 쓸 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평가를 하고 평가 뭐 진단 뭐 여러 가지 검사 다 포함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운동 뭐 병원이면은 거기에 맞는 치료 뭐 약 거기에 맞는 약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골반이 풀려 있는 느낌이라는 그 말 자체에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약간 이런 거야. 저 몸이 안 좋으면은 뭐 타이레놀 먹으면 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몸이 안 좋다는 말 자체가 범위가 엄청 넓잖아. 소화가 안 되는 건지, 잠을 못 자는 건지, 뭐 허리가 아픈 건지, 뭐 이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그 어떠한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절대 얻을 수가 없다. 안 됩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 평가가 있어야 맞춰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서는 사실은 이런 질문으로 가면 안 되고요. 골반이 풀려 있는 느낌일 때는 뭐 어떤 골반에 어떤 걸로 평가를 해야 하나요? 뭐 어떤 거를 체크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은 결국 움직임에 대한 걸 가는 거예요. 골반의 움직임. 그러니까 골반이라는 거는 고관절을 포함하기 때문에 고관절 골반에 대한 움직임에서 어떤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지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골반이 풀리는 느낌 100명 갖다 놓으면은 100명 다 달라요. 자, 봅시다. 사진도 있으신데 일단은 내용 먼저 보고 갈게요. 방문 간호를 통해 운동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어르신입니다. 안타깝게도 수술 후유증으로 하반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골반 하체가 다 빠져버린 것처럼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버리셨는데 바로서기 및 보행을 위해 어떤 근육의 평가 및 운동을 집중할지 모르겠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은 누워서 하실 수 있는 운동부터 진행 중입니다. 자, 사진 보면 어떻게 하지? 여기를 붙일 수 있나? 메모장인데 붙여질 수가 없는데 잠깐만요. 파일 열기. 요걸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 보이시죠? 자, 요게 어떤 자세냐면요. 지금 요렇게 있죠. 지금 요 상태에서 골반 빠져 있죠. 이분은 딱 펴는 순간 뒤로 자빠집니다. 뒤로 안 자빠지려고 지금 앞으로 숙이시고 있는 거고요. 요쪽에 힘 다 풀려 있는 거예요. 엉덩이 쪽 다 풀려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허리나 종아리로 다 버티고 있어요. 배도 이렇게 한참 빠졌죠. 왜냐하면 허리를 꺾어서 버텨야 되거든요. 여기서 버티는 거는 여기로 버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아리로 버티겠죠. 요렇게 얘로 다 버티고 있어요. 차렷하는 순간 넘어지는 구부정한 자세. 그러면은 허리를 꺾어야만 내 몸을 지지하니까 허리를 점점 과하게 쓰는 패턴으로 가버리고 그럼 배는 점점 그냥 힘 풀리게 늘어날 거고 엉덩이 축 처지니까 엉덩이랑 배는 점점 못 쓰겠죠. 그러니까 허리로 이제 완전 과사형 패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뭐 패턴은 고쳐야 되는 패턴은 동일한데 누워서부터 진행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누워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 거는
못 서니까 누워서부터 진행을 하는 거지 목표는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백날한다고 해서 이분이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 체중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서니까 눕는 거지 그냥 누워서 모든 재활을 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누워서 앉아서 서서 천천히 그거를 진행을 해야 되고 누워서는 최대한 발을 안 쓰는 거죠. 발을 안 쓰니까 고관절 주변에 대한 움직임을 최대한 잘 만들어 놓고요. 장요근을 잘 쓸 수 있게 해줘야 골반에 대한 전방 경사가 잘 써지고 골반에 대한 전방 경사를 잘 쓴다는 것 자체가 힙힌지 같은 굴곡 패턴에서 엉덩이를 잘 쓰는 거야. 엉덩이를 잘 써야 내가 일어설 때 엉덩이로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하반신 못 쓰니까 아마 좀 더딜 거야. 더디고 이제 본인 스스로의 능력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일어서는 연습을 하되 그냥 무작정 일어서는 행위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일어섰을 때 어떠한 근육을 쓰느냐에 따라 재활이 되느냐 아니면 더 망가지느냐이기 때문에 엉덩이를 최대한 잘 쓸 수 있게 고관절 끼워 가지고 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꾸 허리로 세거든요. 이게 아니고 다시 메모장으로 넘어갈게요. 8번 보겠습니다. 자, 섬유건동인지 모르겠고, 온몸에 MRI 찍어도 나오는 것도 없고, 그냥 평상시 때도 몸 전체가 아픈데, 이런 것이 근골격계 질환과도 연관이 있는 것인지, 병원에서는 정확한 병명이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폼롤러 해도 되는 건지, 질문이 두리뭉실해서 두리뭉실하게 질문합니다. 자, 일반인 분이신 것 같고요. 일단 아셔야 되는 게 MRI라는 진단은요,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 밀도를 보는 거예요. 음영 그리고 신경이나 이런 거 눌리는 거기 때문에 근육의 작동, 힘 이렇게 생각해요. 근육이 잘 작동되는지에 대한 검사는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뭐 수백 개의 케이스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이상 없어요 하는 사람도 제가 근육 검사해 보면요, 움직여 보면요, 다 고장 나 있어요. 다 고장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잘 작동이 안 되면 고장 나는 거니까 결국 근육이 작동이 안 되면 어딘가 무리가 가니까 당연히 근골격계 질환이 연관이 있는 거겠죠. 이거는 몸 전체가 아프다 하셨는데 근골격계 통증이면은 저의 케이스로 봤을 때 99%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보았던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병원 안 갔다가 저한테 바로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전부 병원 갔다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대학병원까지 가서도 이상이 없대. 근데 제가 이제 움직임을 시켜보고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저 근육 검사했을 때도 이상이 없는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근육으로 치면 개판인 거야. 단적인 예로 다리에 근육이 다 빠졌다 칠게요. 뼈는 일단 이상 없어. 뼈는 이상이 없는데 근육이 다 빠질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칩시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휠체어를 탔어요. 한 달에, 1년이라 칠까요? 극단적으로 칩시다. 1년 동안 멀쩡한 사람 휠체어 탔다 칠게요. 그럼 다리 근육이 다 빠지겠죠, 당연히. 근데 다치진 않겠죠. 휠체어만 탔으니까. 그럼 휠체어 1년 탄 사람 1년 동안 타고 나서 이제 걸으세요 하면 잘 걷겠어요? 못 걷겠죠. 바로 자빠지겠죠. 뭐 기어댕기겠죠. 절뚝거리겠죠. 그러면 누구 봐도 이상한 몸 상태가 됐겠죠. 그 한 1년 동안 휠체어 타서 하체 근육 다 빠지고 못 쓰는 사람 병원 가서 MRI 찍으면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왜? 힘을 못 써서 고장 난 건데 MRI, CT, 엑스레이는 힘에 대한 검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전부 그런 상황입니다. 전부 다. 이해 가시죠? 그냥 검사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검사하는 항목이 다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100% 근육 문제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MRI에 이상이 없는데 왜 나는 아프지가 특이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대부분 헷갈려 하시는 게 집 앞에 병원 갔다가 큰 병원 갔다가 대학병원까지 갔는데도 이상이 없다면 멘붕에 빠지시는데 그것도 별로 그럴 게 아닌 게 사실은 대학병원까지 가도
MRI 똑같이 찍잖아요. 대학병원에 가서 하는 특별한 검사가 없단 말이야. 집 앞에서도 MRI, 2차 병원도 MRI, 대학병원도 MRI니까 사실 다른 검사를 한 게 없어요. 오히려 그게 뭐 걸음걸이가 이상하면은 좀 근육에 대한 그런 진단이 이런 게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병원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포커싱이 염증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오히려 단순하게 보면은 근육 문제입니다. 뭐 어렵게 볼 것도 없어요. 자, 9번 질문 볼게요. 질문이 엄청 긴데 한번 봅시다. 회전근개 수술과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으시고 재활 중입니다. 누워서 앉아서 서서 한 발 서서 고관절 운동에 대한 재달이 가능하시고 전극은 운동이 가능하지만 견갑하근 운동 시 저린 증상이 있고 오른쪽 어깨의 가동 범위가 모든 각도에서 나오지 않아 고관절 운동 후 어깨 운동을 진행하면은 어깨 가동 범위가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모든 각도에서 나오지 않으면요. 근육 문제 아니고 관절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요거 체크해 보셔야 되고. 마사지는 뭐 다 뭉쳐 있어요. 다른 부분 아프기만 하다고 하시는데 대흉근 소형근 극하근 마사지를 할 때 저리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속 마사지를 진행해야 할까요?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응급실에 갈 정도로 3개월에 한 번씩 아프다고 하시는데 몸에 대한 기능 근력만 활성화를 해도 많은 개선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 사실 정보가 좀 적긴 한데 누워서 앉아 서서 한 발 서서 고관절 운동 재활이 가능하다는 말은요. 이 재활이 가능하다는 게 어느 수준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요까지 가능하면요. 장요근, 장구근, 중두근, 적어도 하체는 안 뭉쳐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됐다면 얘는 알아서 풀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고관절 운동이 완전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견갑학은 운동 시 저린 증상이 있는데 요거를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풀어 보셔야 됩니다. 견갑학 운동 시 저린 거는 견갑학은이 제대로 안 풀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동 범위가 모든 각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절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고관절 운동하면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진행을 조금 해보면 될 것 같고 이 응급실에 갈 정도로 아프다는 게 부위가 중요한데 그리고 대형군 수영구 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빠졌냐면은 흉추 빠졌어요. 강직성 척추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골반, 요추, 흉추, 경추부터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셔야 되고요. 강직성 척추염도 어, 그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정확하게 뭔가 찍어서 팍 나와서 나오는 진단명이 아니기 때문에 오진이 있어요. 오진. 오진은 뭐 모든 걸 오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진이로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은 아까 제가 염좌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되나? 이 정도. 여기 딱 뜨끔했어. 그럼 뜨끔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허리 못 숙이죠. 이렇게 있죠. 근데 뜨끔이 아니라 이렇게 그 허리 쪽을 과하게 쓰는 보상작용의 패턴. 코어나 장요근을 전혀 쓰지 못하고 뒤로만 꺾어서 내 몸을 온몸으로 버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신전 운동을 좀 잘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이 많아요. 뭐, 막 저한테 오신 환자분들 중에 2년 동안 숙인 적이 없대. 그러면 고관절 굴곡이 히핀지 패턴이 완전 다구나하게 거의 퇴화됐을 거잖아. 그럼 온몸을 척추로 버티거든요. 이런 사람은 못 앉아 있습니다. 그냥 똑바로 앉아 있는 순간 척추 쪽으로 내가 온몸의 체중을 하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못 버텨요. 그러니까 완전 허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병원 가면은 신전 자세는 어쨌든 만들었잖아. 더 꺾지 않았고 굴곡하지 않았죠. 이런 경우는 디스크는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MRI로 나오는 게 없어. 근데 허리는 너무 뻣뻣해. 허리 너무 아프대. 이러니까 저한테 오신 환자분들 중에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굴곡 패턴은 아예 못 쓰고 2년 동안 안 숙였다 쳐볼게요. 그럼 아예 안 숙여질 거잖아. 뒤로 다 가니까 허리를 못 움직이겠지. 이렇게 완전 이래 가니까.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진단받았는데 그냥 재활하고 그냥 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아니고 그냥 100% 근육 문제였던 거죠. 모든 강직성 척추염이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지금 보니까 뭐 고관절이 이런 데도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 정도로 어쨌든 안 좋은 게 근육만 줘도 개선이 가능할까요?라고 여쭤보시면은 100%는 아니겠죠. 뭐 저도 뭐 그런 케이스가 많지만 제가 많아봤자 뭐 수백 명이 되진 않을 거잖아요. 똑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뭐 근육만으로 강직성 척추염을 100% 고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어렵다. 하지만 근육이 고장난 경우에는, 근육을 고쳤을 경우에는 지금 상태보다는 무조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 진단받으면은 딱히 뭐 할 거 없거든요. 그냥 약 먹고 아프면은 진통제 먹고 빡세면은 마약성 진통제 먹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안전하게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활은 필수입니다. 재활을 하면은 100% 낫기 때문에 필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내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몸에 무리가 안 가고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재활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선택지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은 훨씬 더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재활이 필요하다. 물론 그 지금처럼 응급실 갈 정도로 근육의 기능이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조심해서 진행해야겠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한 발까지 잘 하셨으니까 그 척추 세우는 패턴, 예, 고관절 패턴은 잘 잡으셨다면은 골반에서 요추, 흉추, 경추로 이어지는 척추 세팅을 잘 하셔야 된다. 척추 세팅 안 하신 것 같아요. 척추 세팅 안 하고 바로 전거근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분들은 잘 안 됩니다. 아시겠죠?